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시스터즈에서 나왔고요. 오늘 저는 쿠키런 세계의 모니터링 노하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노정훈 그리고 배경민입니다. 네. 우선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데브시스터즈는 글로벌하게 살아가는 쿠키런 시리즈의 개발사 그리고 퍼블리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누적 이용자 2억 명을 돌파했고 최근 저희 대표작은 쿠키런 킹덤으로서 이제 5천만 명 이상의 글로벌 유저 그리고 여러 수상을 하게 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쿠키런 IP를 발전시켜서 쿠키런 모험의 탑 그리고 마녀의 성 등의 신규 게임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연간 이 쿠키런 IP를 이용한 게임을 운영을 하면서 중앙 데브옵스 조직에서 그리고 실무 그 라이브 게임 조직에서 데이터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아가서 게임 윗단에 있는 그 인프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독을 이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데브시스터즈의 데브옵스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브시스터즈는 이제 중앙 데브옵스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내 모든 스튜디오의 데브옵스 업무를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프라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뭐 아키텍처 개선, 로드 테스트, 모니터링 같은 그런 제품을 향상시키는 데브옵스 사이클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 자동화나 사내 개발자의 생산성을 돕는 그런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AWS에서 EKS를 주요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품들을 관리하고 또 제품별 환경을 분리해서 찍어내기 위해서 EKS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모든 프로덕션과 개발 환경이 그래서 EKS에서 운영되고 또 뭐 오로라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커크로치 DB를 사용해서 EKS 위에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 레이어도 운영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독을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좀 먼저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6년에 데이터독을 이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출시 시점부터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스택들을 비교하면서 고민하다가 데이터독을 결정했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케이스 스터디도 저희 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데이터독을 인프라 모니터링이 주요 스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매트릭 로그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대부분 프로덕션 환경에서 APM을 사용하고 있고요.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뭐 럼, 신테틱 모니터링, CI 파이프라인 같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기능을 나열하기보다는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니터링 대상을 정하는 것,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 모니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게임을 최적화하는 것까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모니터링 지표를 정하는 거는 당연히 제품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하기 어렵겠지만 대표적으로 구글에서는 4 골든 시그널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레이턴시는 응답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겠고요. 뭐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뭐 그런 성공 실패 여부 리소스에 따른 구분도 필요하겠습니다. 트래픽은 뭐 얼마나 많은 요청이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는 RPS일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네트워크 IO, 게임에 따라서는 동접자 수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청이 실패하는 비율, 에러 레이트도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것이 이제 서비스의 포화도를 나타내는 세투레이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잘 아키텍처 리뷰를 하고 또 부하 테스트도 해서 서비스의 병목이 되는 지점을 파악하고 그 지점을 나타내는 지표를 모니터링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표를 살펴보자면 대부분 이스티오와 APM 매트릭 이 로고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레이턴시라든지 아니면 서버 내부의 처리 시간 같은 것도 커스텀 매트릭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트래픽 같은 경우는 컨커런트 유저, 동접자 수를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DB의 경우에는 EBS 유세지, 뭐 스루푸드, IOPS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스티와 APM을 사용하고요.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로드 테스트를 여러 번 개발팀과 협업해서 돌려서 그거에 해당하는 매트릭을 찾아서 돌리기도 합니다. 뭐 단순히 CPU 메모리 디스크일 수도 있고 특정 RPC가 병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표를 구했다면 다음은 대시보드를 구성해야 할 텐데요. 저 중요 매트릭들을 상단에 배치하고 그리고 매트릭의 특성에 맞는 시각화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메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매트릭이라면 설명이나 링크 같은 경우도 데이터독의 기능을 사용해서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변수라는 기능이 데이터독에 있는데요. 요거를 사용하면 뭐 클러스터나 환경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지는 변수들을 상단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저거를 쿼리할 때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거를 하면 이제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유지 보수성도 좋아지고 자주 사용하는 변수 조합은 세이브드 뷰에 쓸 수 있어서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4 골든 시그널스가 다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잘 안 보이네요. 레이턴시도 있고, 그리고 저기 동접자 수, 그리고 리퀘스트 에러 레이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코크로치 DB에서는 메모리가 또 병보 포인트라고 생각돼서 저기 빨간 줄과 함께 세츄레이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이제 클러스터 이름 네임스페이스 같은 그런 세이브드 뷰도 사용하고 있고, 각종 트러블 슈팅 하는데 필요한 링크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니터입니다. 이것도 또 구글의 SRE 가이드에서 조금 규칙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알람은 유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 또는 부정적 영향이 임박했을 때만 걸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노티성으로 달아두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터 알람의 티어링도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알람이 팀원들에게 오게 되면 팀원들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중요도 내지는 대응해야 되는 그런 속도에 따라서 알람 채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알람에 취해야 될 액션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요해야 되고 간단한 럼북이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대시보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받는 그 알람 모니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텍스트로 슬랙에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든 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 모니터를 리뷰를 하면서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만 티어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그 UI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테라폼 및 템플릿 포매팅을 이용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그 컨테이너 OOM라는 거 봐야 되겠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목이랑 내용도 저렇게 템플릿 변수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제품 어떤 데에서 OOM이 났는지 티어와 제품에 따라서 그 슬랙 채널을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테라폼으로 이렇게 코드를 잘 짜서 실제로 배포를 하면 이렇게 템플릿과 함께 어느 제품과 어느 티어인지에 따라서 슬랙 채널이 달라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니터로 유지보수성 좋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소한 팁이라면 점검할 때 모니터를 좀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죄송합니다. 모니터에 스케줄드 다운타임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할 때 저희가 쓰는 게 블랙박스 모니터링인데요. 블랙박스 모니터링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데이터독의 신테틱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나 gRPC 요청을 써가지고 레이턴시나 레스폰스 코드 같은 걸 체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리전에서 레이턴시도 체크할 수 있어서 뭐 CDN 장애 이런 것도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리전 수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IAC, 테라폼 지원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적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는 APM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PM 트레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팀과 데브옵스 팀 모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트레이스 관련 매트릭들이 UI에서도 보이지만 뭐 이제 그 모니터 매트릭으로도 좀 보여서 되게 데브옵스 팀에서 활용하기가 좋고요. 트레이스를 활용해서 병목 지점 파악도 코드를 까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또 사일로를 없애는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로드 테스트 할 때마다 데이터독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 APM 트레이스 메뉴 들어가면 UI 요거는 저희 대시보드도 활용하지만 빠르게 장애 상황에 유저에게 임팩트를 확인하기 좀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또 서버팀에서 되게 좋아하는 기능이 APM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러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PU 타임, 메모리 IO 같은 이제 상세한 플레임 그래프를 보여준다. 또 JVM 기반 서버인 경우에는 JMX 인테그레이션을 활성화하면 훨씬 자세한 디버깅 정보도 수집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서버팀에서 작성한 PR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APM 프로파일러의 플레임 그래프를 보고서 저게 느리다 추적화하는 PR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느린 포인트를 APM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오픈소스에 올렸고 실제로 컨트리뷰션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팀에서 되게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서머리를 잠깐 하자면 모니터링 대상을 정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대시보드를 만들 때 중요도와 가독성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또 데이터독의 템플릿 베리어블 기능을 이용하고요. 세 번째로 모니터를 만들 때는 중요도를 고려한 모니터 생성, 그리고 스케줄 다운타임, 그리고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테라폼 사용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할 때는 APM 트레이스와 APM 프로파일러를 개발팀과 인프라팀 모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앙 인프라팀에서의 관점에서 소개를 드렸고 실제로 라이브 서비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독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어서 배경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배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라이브 서비스 기준으로 실제로 이런 데이터독의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해보신 분들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는 올해 7주년을 맞이하는 모바일 러닝 게임이고요. 작년 9월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4,500만 이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저희 게임은 출시 당시, 그러니까 2016년부터 데이터독을 이용한 매트릭 수집, 그리고 모니터링 세팅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능 중에 역시 데이터독에서 가장 중점적인 기능은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매트릭은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과 그것으로 수집한 다양한 그래프 수식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매트릭의 데이터독은 매트릭을 600개 이상의 인테그레이션에서 받아오는 기능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CPU는 쿠버네티스에서 수집하는 지표를 가져오고 있고 RPS는 istio에서 수집되는 리퀘스트 카운트를 이제 누적 지표를 초당으로 나눠서 표시하는 것까지 다 데이터독에 있는 수식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RDS의 CPU 사용량, 엘라스틱캐시의 메모리 사용량 등 여러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직접 계산한 값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프로덕션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폰트가 좀 깨졌네요. 일단 이게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하는 대시보드의 구성인데 아까 정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하거나 실시간성이 높은 지표들을 위쪽에다 표시해가지고 좀 더 즉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매트릭 그래프를 그릴 때 옵션을 보면은 Y축에 특정 마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초록색 범위 있으면 정상이고 노란색, 빨간색 범위는 이제 슬슬 워닝 단계다.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면 위험하다 외에도 이제 이게 저번 달에 비해서 3배가 많아졌다. 이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번 달이랑 비교한 지표라던가 아니면 저번 달 지표들을 점선으로 표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난 기록들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 그래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표 중에는 이 노드가 종료되면은 더 이상 수집되지 않겠죠. 그런 수집되지 않는 지표는 데이터독에서 한동안 좀 마지막 값을 기준으로 오래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보기에 조금 어색하다 같은 것도 있지만 가끔 모니터도 데이터가 없는데 갑자기 CPU가 70% 이상 사용된다고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채워주려고 시도하는 거라서 아주 단순히 이 인터폴레이션 논 세팅을 해가지고 끄면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CPU도 발생할 수 있고 받는 리퀘스트 카운트도 노드가 드레인되면서 떨어지는데 그걸로 알람이 울릴 수도 있고 해서 은근 여기저기 자주 세팅을 하고 있고 모니터에도 세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독에 있는 매트릭 기능 중에 뭐 원하는 지표가 인테그레이션 데이터독 내장 인테그레이션에 다 있다면 좋겠지만 뭐 우리 서비스에 특화된 지표들은 뭐 당연히 없겠죠. 그런 매트릭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커스텀 매트릭을 부르는데 저희는 뭐 유저들의 앱 버전이라던가 뭐 요청량 그리고 뭐 이 서비스의 매출 가장 중요한 거죠. 매출 그래프 같은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데이터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 매트릭을 사용할 때도 팁이 있는데 매트릭마다 태그를 달 수 있는데 이 태그의 가지수에 대해서 과금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버전이 20가지가 있고 엔드포인트가 50가지가 있는 태그 2개를 달아가지고 매트릭을 보낸다. 이러면은 생각해보면은 뭐 있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게 카디널리티로 계산이 돼서 1000개어치로 과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20개의 버전을 다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독에서 매트릭스 위다웃 리밋이라고 이런 특정 태그를 제외하고 인덱싱을 해서 일상 과금 비용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비용 컨트롤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이 대시보드에 있는 특정 그래프를 데이터독 웹 UI가 아니라 외부 웹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프레임 형태로 그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개발자 외에도 뭐 꼭 데이터독에 연동을 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저희 내부 직원용 툴에 웹 UI에다가 표시해주는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매트릭 대시보드에서 에딧 들어가면 쉐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모니터인데요. 모니터는 이제 지표가 정상 범위가 아닐 때, 이럴 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이고, 저희는 슬랙과 이메일 뭐 이런 수단으로 알림을 받고 있어요. 가지고 뭐 단순히 CPU가 너무 높을 때 알림을 보낸다 같은 것도 있고, 커스텀 매트릭도 알림 조건으로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매트릭으로 요청 수가 너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추천 세팅으로 CPU, 램, 디스크 이런 것들은 딱히 조건을 걸지 않고 모든 인스턴스마다 퍼스트로 세팅을 해놓는 거를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웬만하면 뭐 모니터 세팅하는 걸 까먹지 않을 거고, 만약에 뭐 몇몇 뭐 빌드 서버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CPU를 많이 쓰는 게 기본인 것들만 좀 앞에 내게이션을 붙여가지고 제외하는 식으로 좀 유용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니터를 운영할 때 팁은 이게 그 모니터에 알라트 스레스홀드를 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기본 값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리커버리 스레스홀드를 걸지 않으면은 딱 그 경계에 걸쳤을 때, 예를 들어서 디스크 사용량이 79%에서 81%를 왔다 갔다 한다 할 때는 슬랙이 좀 많이 터져 나가거든요.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리커버리 트레셔홀드를 뭐 예를 들어서 80%에서는 알림이 울리고, 그러다가 좀 상황이 풀리고 75% 내려가면 그제서야 풀리도록 트레셔홀드 세팅하는 걸 추천하고요. 네. 또 모니터에서 좀 더 추천하고 싶은 기능은 어노멀리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지표는 뭐 사실 CPU는 뭐 7, 80%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거는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사용량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API 사용량이 너무 적다 이런 거는 걸어놨더니 새벽만 되면 매번 알람을 울리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랑 다를 때 알림을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간 주기로 24시간으로 올랐다 줄었다 하는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평소에 하우스키핑이 안 될 때, 그럴 때 알림을 받는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디스크 사용량만으로 보면 14%라서 아주 널널하지만 이게 뭔가 잘못된 상황이다를 인지할 수 있겠죠. 이거의 세팅은 뭐 매 시간 반복된다, 뭐 매일 반복된다, 매주 반복된다 그런 패턴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마다 좀 CPU를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로 알아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회색 범위가 정상 범위인데, 그거의 너비라던가 아니면 이게 변하는 속도 같은 거를 또 추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가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은 모니터 세팅을 해보신 걸 추천합니다. 꽤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 모니터 다음 기능으로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앞서 정호님께서도 소개하셨던 대로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러가 있는데요. APM의 하위 기능으로 있고, 실제로 추가할 코드는 전체 코드 중에 한 6줄, 세팅 몇 개 빼면은 몇 줄만으로 그 데이터독 에이전트로 실시간 프로파일을 수집을 해서 쏘게 돼요. 여기서 CPU나 힙, 고라면은 고루틴 개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이슈가 발생했다 아니면은 최적화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웹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PR 중에 하나로 에러 스택 트레이스를 너무 많이 찍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PR에 담아가지고 코드를 개선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파일들은 웹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직접 프로파일 리스트를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프로파일 리스트 들어가면은 딱 한순간에 캡처된 그 프로파일 파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로컬에서 일반적인 프로파일 분석 툴을 쓴다던가 로컬 툴을 이용해서 프레임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런타임으로 고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어는 1.20부터 프로파일 가이드드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 추가돼서 성능 향상을 거의 공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덕션에서 이런 수집한 프로파일 기준으로 빌드를 최적화하는 기능으로 데이터독에서 수집한 프로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성능을 약간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사례는 여기까지고 다시 정우님께서 마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앙 인프라 조직과 라이브 서비스 조직에서 어떻게 데이터독으로 게임을 모니터링하는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그 게임 기반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저희 인프라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데이터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데브시스터즈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복잡하지만 핵심은 이제 여러 개의 EKS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게임별로 그리고 프로덕션과 스테이지 환경별로 그 EKS 클러스터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데브 환경, 그러니까 개발 환경 전용의 그런 EKS 클러스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일부 게임에 대해서는 AWS 어카운트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런 빌링이나 어카운트 같은 그런 플랫폼 서비스는 또 EKS 밖에서 EC2에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아키텍처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독 에이전트, 데이터독을 모니터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에이전트 그리고 데이터독 클러스터 에이전트 둘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프로메테우스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에 제가 컴포넌트를 하나 개발을 해서 프로메테우스에서 일부 매트릭을 데이터독으로 보내주는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의 EKS 클러스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일관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관된 것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일관된 모니터링 인프라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프로메테우스 버전이 다르거나 프로메테우스와 타노스의 형상이 다르거나 데이터독의 설정이 다르거나 이러면 유지 보수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테라폼 그리고 헬름으로 클러스터 EKS 애드온들을 관리를 해서 코드 기반으로 다 동일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관된 매트릭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모니터 그리고 이 모니터를 받지 못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저에게 크리티컬한 영향이 있는 경우 모니터가 빠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디스크 알람이 있는데 특정 클러스터에만 디스크 알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 클러스터에 일관되어야 되는 모니터는 예를 들자면 EKS, EC2, 그리고 컨테이너 D 내지는 도커 매트릭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제품에 일관되어야 되는 모니터는 DB도 있겠지만 레이턴시나 에러 레이트 같은 일반적인 유저 경험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일관된 운영과 대응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티어링이 중요할 텐데요. 어느 게임에는 티어링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게임에서는 티어링 체계가 다르면 저희들 일관된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겠고 제품들과 협업하기도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실 데이터독
그리고 모니터링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냥 인프라 관리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게 태그 기반으로 태그 기반으로 인프라를 이제 리스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담당 팀, 환경, 그리고 제품 등 이런 거를 이제 태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팀 애플리케이션, environment role, 그리고 이제 보안 쪽에서는 CI 레벨 이런 태그들을 달고 있고요. 그 리소스 태깅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만약에 AWS 리소스를 활용한다면 AWS Organization이라는 제품에 태그 폴리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태그를 강제하고 태그 안 달리는 리소스를 리스팅할 수가 있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그 태그를 달게 하고 안 달려 있는 거를 검사하는 크론 잡스크립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저희가 공개를 했으니까 혹시 이 케이스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태그를 달았을 때 모니터에서 또 한 가지 강점은 여러 환경을 좀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디스크 사용량 같은 경우도 저렇게 태그 쿼리에다가 클러스터를 하나하나 달아가지고 여러 개의 그 모니터를 관리하게 되면 뭐 하나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데이터독에는 어쨌든 모든 클러스터에 매트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저렇게 여러 개를 만들지 말고 태그별로 애그리게이션해서 하나의 모니터만 달 수 있으면 한 번의 설정만으로 여러 환경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일관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테라폼으로 모니터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제품 그리고 여러 환경에 걸쳐 가지고 사용되는 모니터는 테라폼 모듈로 정의해서 이거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에 그 테라폼 인테그레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환경마다 그리고 또 스레스홀드가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뭐 환경이 다른 경우, 그리고 알람 대상, 알람 셀렉션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테라폼 코드에다가 이렇게 템플릿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저쪽에 조그맣게 있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테라폼 모듈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체크, 컨테이너 OOM, istio OOM, 그리고 CRDB, cockroachdb, 도커 EC2, 엘라스틱 캐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주제는 프로메테우스와 함께 사용하는 건데요. 쿠버네티스 사용해 보셨다면 다들 프로메테우스는 아실 것 같은데요. 프로메테우스 참 좋습니다. 네, 데이터독도 참 좋아서 어떤 거를 써야 할지 저희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모니터 관리와 대시보드 관리는 확실히 데이터독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메테우스 이런 오픈소스 진영은 어쨌든 쪼개져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당연히 데이터독을 쌌으니까 훨씬 편하죠. 근데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쿼리 자유도가 훨씬 자유롭고요. 그리고 매트릭 리텐션이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15개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킹덤 런칭한 지가 한 2, 3년 됐는데 그 당시의 매트릭은 저희가 데이터독에서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뭐 새로운 게임을 런칭할 때 그걸 사업적 지표로 활용하고 싶거나 뭐 장애 대응에 활용하고 싶을 때 좀 곤란하겠죠. 반면에 프로메테우스는 타노스를 사용하면 저희가 어떻게 아키텍처 구성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무제한으로 리텐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매트릭에 대한 강점 그리고 모니터링 이중화를 할 수 있다는 HA 관점에서 저희는 둘 다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설치해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근데 그 커스텀 매트릭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보내도록 설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데이터독의 오픈 매트릭 스크레이프를 활성화하면 서드파티 제품의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경민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커스텀 매트릭으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매트릭을 수집하지 않도록 데이터독의 그 어노테이션 AD 같은 설정을 잘 다뤄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드 레벨을 만질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팀에 데이터독, 그러니까 도그 스탯스 D로 매트릭을 쏘는 것과 프로메테우스로 매트릭을 쏘는 것 두 가지를 전부 그냥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레벨에서 조금만 바꾸면 돼서 가이드를 잘 드리면 다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내는 게임 매트릭 같은 경우는 동접자 매트릭, 게임 서버의 내부 레이턴시 매트릭,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넘어오는 매트릭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뭐 이 구조는 매트릭이 발생하면 도그 스탯스 D로 또 보내고 프로메테우스 HTTP 서버를 노출을 해서 프로메테우스가 잘 긁어간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이런 프롬 데이터독 브릿지라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데이터독만 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프로메테우스를 쓰게 됐을 때 프로메테우스에서 되는데 데이터독에서 안 되는 쿼리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태그에 정규식을 사용한다던가 조인하는 거라던가 그 레이블 값이나 이름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프로메테우스에서 쿼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도그 스탯스로 보내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다면 파이썬으로 잠깐 짜서 그 EKS에 올리시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istio 모니터링인데요.
이스티오는 이제 서비스 메쉬로서 이제 EKS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vs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이 이스티오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이스티오가 주는 그 트래픽에 대한 매트릭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모니터하는 것 두 가지 전문인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티오 매트릭을 활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APM과 함께 사용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티오는 어쨌든 뭐 서비스 메쉬 내지는 LB 레벨에서 오는 매트릭이다 보니까 서버 사이드에서 보내주는 APM 매트릭과 합치면 좀 가시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나 그 대시보드를 짤 때도 이스티오 매트릭과 APM 매트릭 두 가지를 함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스티오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들어오는 트래픽에 비례해서 이제 리소스를 많이 먹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 트래픽을 받는 포인트인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 대한 CPU와 트래픽 확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클러스터 크기가 늘어나면 그 이 서비스 메쉬가 들고 있는 메타데이터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스티오-D라고 하는 그 컨트롤 플레인과 사이드카 이런 것들에 대한 메모리와 OOM 모니터링도 데이터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티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이스티오를 비롯한 오픈 매트릭스를 기반 기술로 사용하는 데이터독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커스텀 매트릭 때 소개해드렸던 너무 많은 매트릭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를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TTP 사이즈가 너무 크면 그냥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뻗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000개 이상이 되면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그냥 전송을 거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데이터독에서 방지책이 있긴 하니까 오픈 매트릭스 V2를 사용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도한 매트릭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텔레메트리 리소스를 활용해서 매트릭을 이제 못 만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독의 설정을 잘 건드리면 좀 카디널리티가 높은 히스토그램 매트릭이라든지 분포 매트릭 이런 거를 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데이터독 비용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듯이 데이터독인 기능이 참 많아서 아주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독에 대한 비용 모니터링도 좀 중요한 토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용량 증가가 생겼을 때 그냥 있는다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스케일링이나 업데이트 내지는 서비스 오작동이 있을 때 데이터독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스파이크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인덱스드 로그스, 커스텀 매트릭 카디널리티, 그리고 APM 호스트 수 이런 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독에서 매트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 계열의 매트릭들인데요. 저거에 대해서 모니터를 받고 또 쿼타를 거는 거,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데일리 쿼타 양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쿼타 소진이 되면 알람도 받고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뭔가 이슈가 있어서 로그 양이 급증했던 사례인데요. 급증을 하다가 쿼타를 쳐서 이제 막았고, 진짜 새벽 12시였으니까 아침에 대응을 해서 로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정상화를 한 사례였습니다. 이제 그 장치가 없었다면 좀 돈을 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PM 같은 경우는 호스트당 단가가 EC2 인스턴스 단위로 호스트 단가가 집계되기 때문에 프로듀ction 환경이 아니라면 적절한 빈 패킹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 모니터와 알람을 받고 있고요. 제품별로 이제 모니터가 하나씩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여기 온디맨드 프라이스가 얼마다 단가를 적어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사용량 관련 쿼리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대시보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단순히 이제 숫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느 클러스터에서 APM이 발생했는지, 어느 애플리케이션 태그에서 발생했는지 또 드릴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클러스터별로 얼마나 발생했냐, 아까 경민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 중에 변화량, 어제에 비해서 얼마나 어떤 서비스에서 APM 사용량이 증가했냐, 이런 것도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저희가 효율적인 EKS 내지는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해서 일관된 모니터링 환경을 리소스 태깅 및 모니터 테라폼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프로메테우스와의 데이터독을 함께 사용했고, 그 이유는 매트릭 장기 보관과 모니터링 이중화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티오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클러스터 내부 컴포넌트들을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독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